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영상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녹화를 했는데 녹음이 안 돼서 촬영했던 게 전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더 파악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할 주제 같은 경우는 인간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현재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기 공장입니다. 인간 공장, 아기 공장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나왔냐? 1800년도입니다. 1800년도이고, 그리고 아기가 밭에서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보서 보이시면 여기 다 아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이제 선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아기가 밭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서구권에서 설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화를 바탕으로 이것을 엽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엽서 이름이 아기밭 엽서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식 농사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래서 이걸 비유해가지고 설화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의도했구나, 그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사회적인 현상, 이 당시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현상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인큐베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인큐베이터가 최근에 나왔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인큐베이터가 아기를 살리기 위한 그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한 인큐베이터기보다는 우생학적 관점으로 만들어진 게 인큐베이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을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은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죠.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 우상학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기술들이나 그리고 사건들을 은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인큐베이터랑 어떤 게 연결이 되냐? 바로 인공자궁입니다. 이 인큐베이터를 진화시킨 게 인공자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인큐베이터인데요. 이게 독일 베를린 박람회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1896년도입니다. 실제로 여기 아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아기가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균 상태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으로 아기가 잘 자라기 좋다라는 식으로 이 전시회를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시애틀입니다. 이 날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에서 이 이름이 월드랜드 익스 하이비트라고 해서 전시의 이름을 가졌고, 이 실제로 여기가 아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코니 아일랜드라고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전시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또 진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코니 아일랜드에 입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서 전시회를 구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니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모습을 실제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아기가 들어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인큐베이터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인큐베이터의 기술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시회로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때 당시에 그런 시대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시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만 남았는데 기사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니 아일랜드에 있었던 그 전시의 모습 있죠? 사진. 이거 사진 있죠? 이거를 실제로 이제 복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코니 아일랜드가 인큐베이터 설치를 언제 했냐? 1880년대 파리에서 육아를 위해서 개발된 쿠니는 1896년도 베를린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아기와 함께 인큐베이터를 전시했다. 그러니까 이때 전시하기 전에 1880년대 육아를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800년도 안에 인큐베이터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1897년도 런던에서 열린 행사와 1901년도 그리고 버팔로 행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 박람회를 또 했다. 그리고 더 많은 박람회를 방문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인큐베이터 시장이 194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인큐베이터 시장이 계속 진행이 돼서 미국에 정착이 됐다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1901년 이제 아기 인큐베이터 버팔로에서 팬아메리카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코니 아일랜드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전시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시회가 엄청나게 삐까뻔쩍하죠. 그쵸?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고 이 주변에도 이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여기서 하나의 제가 사실만 알려드리면 이제 이 도시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박람회, 건축 박람회가 있거든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잖아요. 프리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들을 하루 만에 짓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도 하루 만에 합니다. 이거 제가 자료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채널 가보시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전시회를 만들고 그리고 하루 만에 건축을 해체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들, 아파트라던가 뭐 주택이라던가 이게 길어봐야 이제 한 20년에서 30년, 더 오래된 것들은 이제 한 5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거에 지었던 건축물 같은 경우 과거 건축물들은요 몇백 년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되면 엄청나게 문화유적지들이 많죠. 근데 그 건물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가 않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점점점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 내진, 그 다음에 경도,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안전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야지만 재건축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동안 가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되면 이 건축업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역사적으로 이 프리메 출신들은 전부 다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 애들이 이 건축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강도를 낮은, 그러니까 이제 부실한 건축들을 많이 지어야지만 계속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건물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전 이런 것들을 점점점 약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920년도에 만들었던 벽돌 있죠. 이 벽돌이랑 지금의 벽돌이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안정성이라던가 경도라던가 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코니 박람회를 만들고 하루 만에 사라졌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루 만에 사라졌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이제 이게 인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우생학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상학이랑 연결을 제가 짓고 있냐 라고 의구심이 들 텐데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요 아이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우리가 병원이 활성화되어 있고 의사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병명 같은 것들도 대부분 다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치료법이 뭐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페니실린이라든가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인간이 써야 될 그런 필수 의약품들이 없었을 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환경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아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인큐베이터는 어떤 겁니까?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무균입니다. 그리고 무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최적화하게 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큐베이터 기술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당시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귀족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사는 사람들. 그쵸?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 정장이라던가 이렇게 드레스 차려입고 이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입장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당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 부자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인큐베이터를 전시를 관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큐베이터가 결국에는 아기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우생학 관점으로 진행을 하면 부자들은 아기들이 더 많이 생존할 확률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수많이 다산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반면에 부자들도 다산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큐베이터라던가 그때 당시에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아기들을 살렸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많은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었죠. 시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 유럽이랑 미국, 여기서 우생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서 우월한 유전자를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등한 유전자들은 낳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리가 펴지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지 말아라. 어차피 얘는 아기 못 낳으니까 낳아서 키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불임법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 제한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여기서 선택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 다 인큐베이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인큐베이터 아까 비싸다고 이야기해드렸죠. 부자들은 아기들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남아있는 아기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낳았던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 주도의 출산입니다. 제가 과거에 영상에도 다뤄드렸죠. 이제 출산마저 통제할 거다. 거기서도 국가가 주도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아기를 키우게 할 거다. 그게 인공자궁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인공자궁이 과거에 인큐베이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한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패를 하고 대중에게 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인큐베이터가 인공자궁 역할을 한 거고, 그 인공자궁 역할이 국가 주도의 출산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를 보게 되면 인권이, 그리고 아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장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이 사진이 아기밥 엿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기 농장, 공장,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인큐베이터가 완성이 되면 국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이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인구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저열한 인간들, 이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게끔 불임법, 그리고 출산을, 그리고 결혼을 제한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서 아기를 못 낳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아기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인구수가 부족하면 국가가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씨를 받아서 국가가 원하는 인구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노예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꿈꾸고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다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대 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인공자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고 더 깊게 가볼게요. 뭐가 있냐? 자, 인공자궁을 인공이 아니지,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인큐베이터 안에 커지고, 그리고 국가 주도로 우월한 유전자들을 받아서 또 인큐베이터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못 키우겠다는 사람들이 또 아기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이미 서열이 정해집니다. 부자들의 아기, 그리고 유전자 쪽으로 좋은 아기, 그리고 부모가 버린 아기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미 신분제 사회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끔 된다면 이 신분제 제도가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국가 주도 안에서. 이거를 과거에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큐베이터의 아기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문점을 갖게 될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때 아기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인간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죠. 그리고 가정도 없고, 그리고 이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세뇌 교육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원하는 아젠다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인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자유의지를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인간성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치관도 생기고 세계관도 생기고 제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근데 이 인큐베이터에 있던 인간들은 이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성이라는 존엄, 뭐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들, 그리고 이제 뭐 상식들, 그리고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선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국가 주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국가는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밀리게 되면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대로 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니 아일랜드에서 이 아이들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모가 죽어서 데리고 왔다, 인큐베이터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혼모들이 맡기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큐베이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약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기사가 과거에 있는 거라서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6만 명 정도 추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15만 명은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명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입양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입양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15만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아들의,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장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만약에 인공자궁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기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15만 명이 실종되고 이 15만 명 중에 수사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 이 성 XX 이쪽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종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실종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엔 이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 당시에도 이런 심각성인 문제적인 것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발상이라는 게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전체주의.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가 단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인공출산 그리고 인공자궁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체주의 시대로 갈 수 있게끔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인공자궁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인공출산도 부모가 정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자, 근데 부자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죠. 그리고 아기를 길렀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공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자궁. 왜냐? 얘네들도 자신들의 유전자가 결함이 있으면 이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증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적으로 우월한 애들만 인공출산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큐베이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가 단위로 진행한다고 했죠. 자, 근데 이거는 인공출산은 이제 민간 단위입니다. 민간 단위가 왜 될까요? 이 민간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전 세계는 국가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할 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터 틸에 대한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SNS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밴시키고 누군가를 띄워주고 알고리즘을 바꿔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지금 민간 기업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왜 만들었다고 했죠? 우생학이죠. 자, 인공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생학입니다. 왜 우생학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이 캠트레일,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국 수돗물 안에서 피임, 약 성분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대부분 다 여성화시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남자들이 각지고 그 눈썹도 부리부리하고 눈도 막 또렷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꽃미남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하죠. 남성성을 거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 꽃미남 애들이 나와서 막 이뻐 보이네, 수염도 없고 너무 좋아 보이네 이러는데 실상 그런 애들이 게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게인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 통해서 성 정체성에 오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케이팝을 띄우는 겁니다. 한류를 띄우는 거라고요. 동양인들이 적어도 서양인들보다 더 여리여리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염도 안 자라게끔 제모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되게 얄쌍하게 입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이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기들을 못 낳게끔 출산 제한도 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출산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우상학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출산을 제한하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신혼부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와서 다 박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였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간 그 저출산 관련해서 돈을 썼는데 그 돈이 370조입니다. 370조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꼬라박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가 있죠? 폐미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생학적으로 이제 정신머리가 좋은 사람들, 정신머리가 괜찮은 사람들만 아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우생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인신, 아동, 이게 있겠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장기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제가 아일랜드란 영화를 봤습니다. 이때 이 아일랜드가 누구가 주인공이었냐면 그 스칼렛 요한슨. 걔가 나와서 주인공인데 이 스칼렛 요한슨이 어느 지역을 탈출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는 이제 복제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계속 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 출산을 하게 되면 제 유전자를 가지고 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커서 이제 여기 인공 출산에 넣고 이 아기를 키운 다음에 제가 아플 때 장기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를 하는 기술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랑 그 다음에 인공출산이랑은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술이 인공자궁을 통해서 더욱더 고도화되고 체계가 잡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진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회가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는 전체적으로 전체주의 형상을 띠게 될 거고 공산주의와 가까워질 겁니다. 전체주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부자들은 자기들의 아기들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나 기업은 필요한 노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에 그 사람들을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영원히 부가 부의 사다리나 이런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면서 누릴 걸 다 누리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성과의 접촉도 사라지게 되고 혼자 쓸쓸히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어나가는 인구수만큼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필요한 어느 부분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계산해서 키워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내용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제 과거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뤘고 그리고 이제 코니 아일랜드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인공자궁에 있던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인큐베이터에서도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와서 다시 진행하는 건데 저는 다른 유튜버들 거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 채널에 이제 김정민 박사님이랑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구독하신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김정민 박사님은 아주 예전에 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날라가서 그 뒤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김정민 박사님이 말하는 게 다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분은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 차이에 대해서 저랑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 차이에 대해서 또 다릅니다. 김정민 박사님은 안 지켜줄 거다,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지켜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주도가 되려면, 미국이 이 세상을 패권을 먹으려면 결국에는 이 유라시아 대륙을 한국이 포함되면 이제 미국의 패권은 잃게 됩니다. 저는 군사적으로 계속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이랑 군사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차용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쪽 구독자, 거기서 있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김정민 박사랑 생각이 다르다고 뭔가 비하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차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저런 의견이 있구나 하면서 융통성 있게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을 좋아해서 구독하신 분들도 이제 김정민 박사님 채널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세상 흐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다른 유튜버들과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싸우더라도 좌파 쪽, 그 다음에 민주당 이런 쪽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같은 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유튜버들끼리 헐뜯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글 적었던 것들은 이제 일찍 인 것 같아요. 제 이런 사람 진짜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다 지우거든요. 그리고 다 스크린샷 다 찍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잼과 함께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잼과 함께라는 유튜버에 있는 구독자들이 가끔가다 제 채널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깁니다. 초창기 때도 댓글을 엄청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잼과 함께라는 이 채널에서 이재명이랑 트럼프랑 같은 개를 간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소리를 좀 적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글을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정민 박사님을 저격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대비하실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오신 구독자님께서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열린 생각으로 세상을 좀 대비를 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코니 아일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어떻게 진화가 될 거면, 이 인큐베이터 시기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산모나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러니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보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인공 출산이나 이거 자궁 있죠. 이거는 지금 당장은 부자들이 많이 해서 산모가 누구고 그다음에 누구 유전자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후에는 정보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왜 정보 공개를 안 하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신분제 사회가 될 겁니다. 이 안에서도. 그래서 이 신분제 사회가 되게 되면 이 안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만든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살 텐데, 이 신분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반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이제 마치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유토피아처럼 행동을 하겠지만 결국엔 신분제가 정해져 있고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모 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곁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 신분제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완벽한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깨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반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농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준비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가족을 꾸릴 겁니다. 가족을 꾸릴 건데 이제 살아남다 하더라도 이제 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는 배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배급을 받고 이들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별적으로 우생학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우성열자 인자들은 이런 것들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수만큼 새로운 인간들을 찍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인공자궁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자궁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 제가 최근에 봤던데 일본에서 인공자궁으로 출산을 했다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인공자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과 팬데믹, 기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자식도 못 낳고 가족도 꾸릴 수가 없고, 추후에는 이 부족한 인간들을 인공자궁을 통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 사상이 퍼지게 되는 거고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도 거짓말을 치고 프로파간다를 많이 해서 이게 말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수까지 대비를 하고 우리는 삶에 대해서 항상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내가 최악의 수까지 준비를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말세가 맞아서 휴거를 하던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재림을 하시던 이런 게 된다.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물건들 다 팔고 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행복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끼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짜증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베푸시고, 그리고
깨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깨어나게끔 알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남기면서, 그리고 추후에는 데뷔를 할 때 같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싫고, 저는 우리끼리 논쟁 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좀 행복한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데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다음 영상 올릴 거거든요. 다음 영상 찍고 바로 올릴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왜 암호화폐가 통과 의뢰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 다뤘던 전쟁 얘기도 조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서 데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